어제 개막한 전남체전이 각 종목에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출전한 종목과 최고령, 최연소 선수 등 이번 체전의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모아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대선 전략의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밤바다의 정취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수 해양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반년.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끄러운 현장을 고발합니다. 순천 신도심 중학교 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도교육청과 순천시는 지난달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가 호남 인사를 홀대했다. 아니다. 악의적인 유언비어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호남 홀대론 공방이 또다시 뜨겁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어떤 게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호남 인사 홀대로는 참여정부 청와대 실세로 불렸던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 비서실장 때 호남 사람들 인사 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참여정부 호남 인사들을 내세워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허위와 거짓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률적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밝힌다. 홀대했다 아니다 양당의 주장이 맞서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 중에 호남 사람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4대 권력기관장에는 대거 기용됐다고 맞서는 식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지역별 인구와 대비해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얼마나 진출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으로 플러스는 우대, 마이너스는 홀대를 의미합니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이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때도 플러스, 즉 우대로 나타나지만 국민의 정부 때보다는 우대율이 줄었습니다. 비교 기준을 인구로 삼느냐 아니면 이전 정부로 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양측이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호남 인사 홀대론 공방은 뭐가 사실인지를 따지는 논쟁이라기보다는 호남 유권자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심리적 성격이 더 짙다는 의미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통령 후보가 전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중연합당 전남도당은 오늘 도청 초의실에서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 주요 공약 제시와 함께 서민정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김선동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순천에서 지역 당원들과 함께 거리 유세를 펼치는 등 남은 선거운동 기간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후보로 자신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여수 이순신 광장 등 주요 관광지에서 선거 토크와 노래 공연을 포함한 콘서트를 개최하고 특히 온라인 이벤트와 현장 경품 추첨을 통해 투표 독려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밤바다의 대명사인 종포해양공원은 지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최소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나들이철, 해양공원에도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 운동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곳곳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냄새도 나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여수에 오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을 보고 할머니 나 여기 숨 꼭 참았다가 지금 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밤이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찾아 북적이는 낭만포차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여수 종포해양공원.
공원 곳곳에 금연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담배 연기는 여전합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연 지도원이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금연 지도원들이 현재는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영유아 이용이 많은 공원인 만큼 쾌적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수시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여수에서 열리고 있는 전남체전에는 모두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족 단위 선수팀, 노익장을 자랑하는 70대 어르신 등 눈길을 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원한 스트라이크에 동료들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볼링 경기에 출전한 임미향 씨와 딸 이다정 씨. 응원에 나선 남편 이의종 씨도 같은 팀 소속입니다. 가족 전체가 완도군의 명예를 걸고 한 경기 한 경기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이렇게 권유해 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선수 못지않게 코트를 누비는 강봉식 어르신은 최장기 연속 출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처음 라켓을 잡은 이후 정구 선수로 활약한 지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몇 회 정도 우승을 하고 그랬죠.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전국 경기에 출전한 최영렬 어르신의 나이는 올해 76. 꾸준한 운동 덕에 건강은 물론 최고령 참가자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전국의 덕택인 것 같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연소 참가 선수는 장성군의 조현서양. 조정 종목에서 전국체전 전남 대표로 뛰고 있지만 올해는 육상에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조정이라는 종목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육상에 이번에 출전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과 사격, 정구에 출전한 국가대표도 모두 4명. 각양각색 선수들의 참여 속에 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도민체육 한마당인 전남체전의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은 각 시군의 축구 경기 예선을 비롯해 테니스와 배구, 태권도와 사격, 그리고 시범 경기로 지정된 당구 등 19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의 주요 장면은 체전 기간 동안 페이스북 전라남도 체육대회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그제와 어제 진행된 성화봉송 과정 생중계는 15,000여 건, 어제 개회식 생중계는 6,8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여수시 선수단이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 달성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선수단은 지난해 전남체전에 이어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을 목표로 체전 이전부터 자체 훈련과 원정 훈련을 강화하고 이번 대회에 23개 전 종목에 350여 명의 선수를 참가시켰습니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가 여수시에서 1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개최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 우승은 물론 선수들의 화합을 다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체전에 막이 오른 가운데 여수 일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를 관람객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로 하고 경연대회와 시군 홍보관, 먹거리 장터,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진남 경기장 일원에서는 분재 전시회와 평생교육기관 경연대회,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전통 풍물놀이 한마당 등이 진행되고 해양공원과 거북선공원, 성산공원에서도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2017 전남 과학축전이 오늘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증강현실 체험, 3D 캐릭터 만들기 등 학생들을 위한 10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드론 비행대회와 창의력 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서 등 주요 기관들도 과학수사대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천체 관측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중학교 설립 사업이 교육부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순천 삼산중학교의 신대지구 이설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신대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순천시가 학교 부지와 100억 원 상당의 시설비를, 도교육청이 나머지 재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지난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로 축성 600년을 맞는 강진 병영성은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 육군의 총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병영으로 남아있는 성터에서 축제가 열려 호국 관광지로서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에 맞춰 조선시대 병사들이 18반 무예를 뽐냅니다. 전라 병영성을 향하는 초대 병마 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행렬이 그 뒤를 따릅니다. 1.3km의 가로를 따라 절도사 행렬이 도착한 강진 병영성에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병마 절도사가 부임했음을 알리는 봉화가 오르고 축성 600년을 기념하는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기에 이런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고요.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또 한 번 또 오고 싶습니다. 오는 2020년 병영성의 완전 복원을 앞두고 군기도 복원돼 올해 축제에서 첫 선을 보였고 조선시대 전통 무과 시험도 재현됩니다. 또 조선시대 무기와 현대식 군대를 비교하며 호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병영성에 오면은 그런 이웃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도 다 여러 구경해서 관광지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영성 축제장 인근의 하멜 기념관과 수천 송이 튤립의 물결은 남도답사 1번지 강진과 병영성을 찾는 이들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올해로 축성 600주년을 맞는 전라 병영성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개점 100일을 맞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감사 행사를 펼칩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은 휴일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점 내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인 가운데 오늘부터 10일 동안 오픈 100일 축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F 측은 이 기간 동안 7대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과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매주 문화 페스티벌의 하나로 추진하던 프리마켓 행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상인들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전 낭만포차 운영상인 5명이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관련 소송 비용을 여수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이미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 상태여서 선정 운영자들의 낭만포차 운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국사봉 철쭉축제가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사랑, 기쁨, 행복,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사봉 주변 35헥타르 철쭉동산 등 봄꽃 축제로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